자, 5장 끝났고 5장은 기본적인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DML 부분을 먼저 가깁니다. DDL은 좀 이따 나오고요. DML이 먼저 나와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쿼리 랭귀지죠. 데이터를 검색하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자, 봅시다. 그거 가기 전에 이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는 관계 대수학인데요. 네. 관계 대수학인데 어, 관계 대수학이고 얘는 실제로 DML은 아니에요. 개념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SQL DML을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얘는 SQL은 아니에요. SQL DML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관계 대수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빅데이터도.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전체 릴레이션들을 가공하는 연산자들의 모임입니다. 전체 릴레이션이 테이블. 오퍼랜드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그러면 변수잖아요. 그냥 요거 변수 단위로 물론 뭐 우리가 프레임이나 뭐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면 이거가 되긴 되지만 요 관계 대수학의 연산자들은 기본이 테이블이에요. 집합. 그죠? 테이블. 그래서 set 오퍼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join, intersection, 뭐 difference.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relational 오퍼레이터를 지원합니다. 얘는 뭐 몇 개냐? 기본적으로 세 개. selection, projection, join 요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번 장에서 배워요. 자, 첫 번째. 셋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selection이 제일 쉬운 거. 셀렉션 오퍼레이션은 오퍼랜드로 릴레이션을 받습니다. 릴레이션은 이게 빠진 게 인스탄스죠.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건 DML이에요.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터 넣느라 실제 그러니까 테이블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인수로 받아서 그 중에서 선택 조건 이게 셀렉션 조건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테이블 안에 있는 투플 중에 원하는 거를 셀렉션 조건으로 표시하면 그거가 불리언이에요. true, false. 그래서 true로 만들어지는 모든 투플을 하나하나씩 검사해서 각자 그 투플만 모아서 리턴하는 작업입니다.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대수학에서는 연산자 표시를 시그마로 해요.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로 하고 여기다가 선택 조건을 여러 개 end로 표현한 다음에 오퍼랜드를 릴레이션 인스탄스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셀렉션, 이 시그마는 셀렉션이라고 그러고 선택 조건은 불리언, and, or와 불리언이고 그것 중에는 속성 이름과 상수값, 속성과 속성과 요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equal, less than, greater than, not equal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수값은 도메인에 있는 값이겠죠. 남녀 그러면 MF, 학년 1, 2, 3, 4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선택 조건은 조건과 조건을 불리언으로 연결한 엔드와 낫으로 연결한 거다. 그래서 분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자, 부서사의 직원 중에 월급이 25,000불 이상인 직원이나 부서 5 직원 중에 월급이 3만 불 이상인 직원을 나는 꺼내 보고 싶다. 여기서 얘기한 선택이라는 게 셀렉션의 결과를 보고 싶다예요. 그거를 표현한 게 요 관계 대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선택 연산자를 표현한 거고 괄호로 요 괄호 안에 선택 조건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큰 괄호 뒤에는 오퍼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 셀렉 조건은 유너리 연산자입니다. 테이블 하나.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DNO라는 부서 속성에 4, 요게 지금 부서 4죠. 이고 월급이 25,000 요게 요게 엔드잖아요. 그래서 엔드로 연결된 거고 인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5화입니다. 여기. 그래서 부서 5번에 월급이 3만 불. 그래서 이걸 불리언으로 연결합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선택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자연어로 표현한 거를 관계 대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유널이라 오퍼랜드가 하나고
교환 법칙으로 셀렉션은 뭐 상관없고요. 이게 어느 거 되든 요게 이제 프리디컷이라 얘를 true로 만드는 그 직원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하나하나씩 요 선택 조건을 적용해서 얘가 true가 되면 결과 테이블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대수학은 오퍼랜드도 릴레이션이고 결과도 릴레이션입니다. 그죠? 요걸 만족하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다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셀렉션은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캐스케이드 돼 있는 셀렉션 조건도 순서를 바꿔도 되고 엔드로 묶어도 됩니다. 이건 엔드니까. 그래서 선택 조건이 각각의 투플에 독립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테이블이 없나? 어디 갔지? 맨 뒤에 있나 봐요. 하여튼 레코드별로 조건을 적용해서 true가 되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레코드를 결과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과 릴레이션의 투플은 오퍼랜드 릴레이션의 투플 수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그러니까 모든 투플이 만족이 되면 같겠고 그 중에서 몇 개가 선택 조건에 폴스가 되면 더 작은 셋이 리턴이 되겠죠.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셀렉션의 셀렉티비티, 어떤 특정 조건의 셀렉티비티가 중요한데요. 얘는 언제 쓰냐면 DBMS가 쿼리 최적화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 이걸 많이 볼 텐데 DBMS 쓰는 거라 일단 근데 아시면 좋은데 특정 셀렉션 조건에 의해서 결과로 선택되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면 우리가 젠더 그러면 일반적일 때는 비율이 0.5겠죠. 반반 남성 여성일 테니까 그게 젠더 속성의 셀렉티비티예요. 근데 군대에서 젠더 셀렉티비티는 좀 다르겠죠. 0.9, 0.1. 그래서 DB마다 다를 수 있어요. 셀렉티비티가 동일한 조건이지만 그래서 그걸 DBMS가 모아서 최적화를 씁니다. 그래서 선택 조건은 연결해서 가게 되면 그거를 AND로 연결해서 하나의 선택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다예요. 당연하죠. 자, 그거 너무 쉬워요. 세트 조건은 그냥 꺼내는 거고. 자, 셀렉 작업은 연산 작업은 투플을 꺼내내는 겁니다. 투플 전체를 만족하는 투플 전체를 꺼내내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인 이 프로젝트 오퍼레이션은 컬럼을 뽑아내는 겁니다. 속성 값을 쭉 뽑아내는 게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의 관계대수학 표시는 연산자 표시는 파이고요. 파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유널입니다. 대상 테이블은 하나고요. 하나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특정 속성들을 조건으로 표시해요. 그럼 여기 리스트에 나온 속성만 컬럼만 뽑아내겠다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직원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성, 월급만 보고 싶어. 지금 직원이 우리 예제는 8개인가 10개인가 그러죠? 그거 다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이름하고 성과 월급만 피고 싶어. 그때는 프로젝션을 뽑는 거고요. 직원 중에서 20대 직원을 뽑고 싶어. 그럴 때는 셀렉션을 하는 거죠. 레코드를 뽑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전에 이름과 성을 뽑는 방법은 나는 프로젝션 오퍼레이션을 직원 테이블에 할 건데 조건은 last name, first name, salary 요 세 개. 요게 속성. 요 릴레이션의 속성이죠. 그죠?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요게 리절트 릴레이션으로 쫙 나오는데 요거죠. 요게 지금 셀렉션 조건이죠. 셀렉션. 근데 여기서 last name, first name, 셀렉션만 우리 직원 테이블 뽑는다 그러면 셀렉션은 요거 만족되는 로를 뽑는 거라 지금 아까 우리 요거에 대한 결과에 요거 부서 5번에 요 셀렉션 조건의 결과가 요거고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션은 요 컬럼 3개 원래 있었던 얘와 요 놈만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모든 투플의 그 컬럼만 뽑아내는 게 프로젝션이죠. 요게 요 놈입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이 원래 우리 직원 테이블에서 성별과 샐러리를 프로젝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똑같은 프로젝션인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건 여덟 개고. 원래 우리 베이스 원래 직원 테이블은 8명이었어요. 레코드가 투플이 8개였는데 그래서 얘는 문제 없이 나왔는데 요 놈이 하나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요게 요 놈입니다. 프로젝션은 요 놈이고 요 프로젝션은 요 놈이니까 똑같은 프로젝션 작업을 했는데 레코드가 투플 수가 줄어요. 예, 그 이유는 이게 원본 테이블이 왜 없지? 잠깐만요. 원본 테이블이 이게 집합이라 그래요. 집합 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 넣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죠. 월급과 성별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값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같나?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죠. 여자면서 25,000불. 요게 같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서로 다른 투플의 집합인데 요 놈만 띄어내서 릴레이션으로 봤더니 서로 다른 투플의 집합이 아니죠. 왜 두 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릴레이션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같은 값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니까 총 8개의 직원 중에서 7개의 투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숫자가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아까 펄스네임하고 라스트네임하고 월급 뛸 때는 그 8개가 다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릴레이션의 정의이기 때문에 투플의 집합, 서로 다른 투플의 집합. 그래서 얘가 7개고 얘가 8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셀렉션 프로젝션을 배웠으면 이제 관계대수학에서 연산자들을 어떻게 표현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게 겹겨진 연산 표현식이 요거예요. 요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5번에 소속된 사람만 뽑아내요. 그리고 그들의 first name, last name, 월급 필드만 프로젝션 해서 보겠다. 예,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요게 그겁니다. 우리 원본 테이블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예. 그럼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식에 네스티드 된 표현식으로 괄호로 쫙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똑같은 표현식이지만 우리가 좀 더 심플리파이 해서 여러 스텝으로 표현식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5에 들어간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중간 변수 DP5 언더바 EMPS 이런 변수를 하나 정의해서 변수 테이블이죠. 여기다가 결과를 임시 저장을 해놓고 두 번째 익스프레션에서 조금 전에 임시 저장한 그 테이블을 오퍼랜드로 놓고 프로젝션을 똑같이 적용해서 결과를 뽑아내나 이렇게 네스트에서 뽑아내나 여러 스텝으로 나누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하나의 표현식으로 썼기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결과만 맞으면 돼요. 결과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때도 내가 속성의 이름을 내 맘대로 리네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가 많습니다. 대수학은 왜? 관계 대수학을 처리하는 DBMS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냥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고. 우리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죠.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5에 있는 사람을 템프라는 이게 템프든 DPO 이거 상관없어요. 이게 일관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템프에서 이렇게 뽑아내. 여기까지 똑같죠?
그 결과를 이렇게 저장할 거야. 지금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마지막 결과를 저장하는데 여기서 리절트 그러면 속성을 표시 안 했잖아요. 그냥 이거 테이블 변수로 그냥 놔뒀는데 그러면 그냥 원래 있던 이 직원에 있는 속성 이름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결과를 받을 때 요 first name을 대문자 first name으로, f name을 first name으로, l name을 last name으로, salary는 salary로 받을 거야 라고 명시를 했죠. 우리가 익스프레션에서. 예, 이렇게 되면 속성 이름이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R은 이렇게. 그래서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템프까지는 똑같이 속성 이름이 가져와서 셀렉션만 했다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리절트는 이렇게 리네임해서 가져간다. 요 리네임은 내 맘대로다. 요 신텍스만 지켜주시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거 보여드렸어요. 리네임 시킨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렵지만 여지껏은 유너리 오퍼레이션을만 봤죠. 셀렉션 프로젝션. 이제 집합 연산자. 이건 좀 더 이건 바이너리죠. 집합은 대부분 나 빼고. 자, 봅시다. 부서 5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주민번호를 찾으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이 지리는 부서 5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번호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주민번호 이렇게 1번, 2번을 따로 구한 다음에 유니언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인하니까 유니언이죠. 그래서 그거를 구한 겁니다. 요거 지금 오타가 좀 있어요. 근데 주민번호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표현식인데 알지브라 표현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질문을 주고 요걸 쓰기를 희망하거나 이렇게 주고 요 자연어를 이게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스텝으로 갑시다. 직원 테이블에서 5번에 속한 사람을 요 테이블 변수에다 릴레이션 변수에 넣었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건 주민번호만 원하니까 거기서 곧바로 주민번호 필드만 리절트 원으로 뽑아냈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서에 속한 사람의 주민번호입니다. 1번 한 거예요, 1번. 자, 그러면 2번도 해야죠. 2번은 뭐예요?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의 주민번호와 슈퍼 SSN이 따로 있죠. 그죠? 우리가 테이블 가봐야 되나? 자, 다시 또 가봅시다. 어디 갔지? 맨 뒤에 있어요. 아,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부서 5에 속한 사람, 여기서 5로 속한 사람 이렇게 찾겠죠. 그럼 그 사람의 주민번호는 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슈퍼 SSN이잖아요. 그러면 그 슈퍼 SSN만 꺼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게 다시 앞으로 가면 어디 갔죠? 네. 요게 DMP 아까 여기서 구한 거죠. 부서 5에 속한 사람들 구했고 거기서 슈퍼 SSN만 프로젝션 하면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SSN으로 리네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직원에서 SSN으로 프로젝트가 여기는 SSN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슈퍼 SN 이게 없었으면 그냥 슈퍼 SSN으로 이미 붙을 텐데 내가 그거를 SSN으로 리네임 한 겁니다. 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뭐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유니언이에요. 잘못됐어요. 요게 그래서 리절트 1과 리절트 2를 합집합하면 우리가 원한 요게 이제 2번이니까 1번과 2번을 유니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집합 연산자는요. 항상 요 유니언 컴패티빌리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요.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유니언 두 테이블이 유니언 컴패터블 하다는 뜻은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언제냐? 두 개의 테이블의 디그리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성수가 같다. 이게 지금 n으로 같죠? 속성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쌍으로 페어와이즈 된 쌍으로 그 도메인이 같은 쌍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유니언 컴패터블입니다. 그죠? 이게 A1의 도메인과 B1의 도메인이 같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지금 유니언 컴패터블 하니까 유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니언 했잖아요. 왜? 얘도 주민번호, 얘도 주민번호 도메인이라 하나짜리고 디멘전 디그리 하나고 그래서 유니언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속성이 두 개짜리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프로젝션을 해서 유니언을 해야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알지브라죠. 관계 대수학 셀렉션 프로젝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집합 연산자 그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뭐 특별히 집합 연산자니까 근데 관계 대수학은요 오퍼랜드가 다 테이블 릴레이션이어야 돼요. 릴레이션 테이블이 아니라 릴레이션 두 개나 하나를 작용을 하는 건데 셀렉션이나 프로젝션은 유너리였고요. 그 다음에 집합 연산자는 대부분 바이너리죠.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집합 연산자인 유니온을 하는 그래서 부서 5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유니온 이게 집합이니까 이게 결과죠. 릴레이션이 집합이라고 그랬죠. 투플에 또는 부서 5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주민번호예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두 개 다 주민번호 A셋이나 B셋 모두 주민번호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A셋을 위해서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5에 근무하는 레코드들을 다 뽑아서 DP5 언더바 EMP 이거는 우리가 중간 임시 변수처럼 알지브라 표현식은 여러 단계로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주민번호니까 다른 이름, 나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요게 셀렉션이었고 프로젝션 그래서 주민번호만 조금 전에 구한 요 임시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 임시 릴레이션에 그거를 result 1이라고 넣을 거예요. 그래서 result 1이 요게 이제 result 1이죠. 또 result 2는 바로 그 부서 5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 그럼 우리가 그 직원 테이블을 봤더니 직원 주민번호가 SSN이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슈퍼 SSN이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우리가 가서 다시 볼까요? 자,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요거. 요 속성의 의미는 요 사람을 관리한다. 그래서 요 직원을 그래서 부서 5에 소속한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 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부서 5에서 일하는 직원의 주민번호에서 슈퍼 SSN만 프로젝션에서 꺼내내면 그 부서 5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죠. 이게 B가 됩니다. B. 그럼 A와 B가 유니언 컴패터블해서 유니언 컴패터빌리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는 뭐냐? 디그리가 같고 이게 지금 S와 R과 S가 릴레이션의 디그리는 속성의 수라고 그랬죠. N으로 같고 각각의 속성 페어 A1, B1 페어끼리의 도메인이 같다. 그죠? 도메인이 같은 쌍으로 다 만들어지면 그거를 유니언 컴패터블 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A와 B는 다 디그리가 1이고 주민번호 도메인이니까 그게 그래서 유니언 컴패터블 합니다. 그래서 result 1과 result 2는 유니언 컴패터블 해요. 그래서 여기 리네임 할 때 슈퍼 SSN을 SSL로 바꾸긴 했는데 속성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표현을 안 하는 테이블 변수를 심플리파이 하느라고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result 1과 result 2를 결합하면 이 결합 결과의 그 속성은 SSN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알지브라 표현식으로 이렇게 4개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른 집합 연산자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요게 조금 전에 봤던 유니언, 교집합, 인터섹션, 차집합. 그래서 이게 지금 유니언은요 중요한 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릴레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집합. 그래서
오퍼랜드든 또는 결과든 어디든 집합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투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집합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두플리케이트된 중복된 카피본의 투플은 존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집합 연산자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섹션은 집합 아래도 있고 S에도 있는 투플을 찾는 거고요. 디퍼런스는 아래만 있는 거. 아래에서 S에 있는 걸 빼고 S에서 R을 빼는 거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니온 컴패터블한 두 개의 릴레이션에 적용 가능하다. 그죠? 차집합이나 교집합에도 그 유니온 컴패터빌리티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죠? 릴레이션의 디그리가 같고 각 속성 간 쌍이 도메인이 같은 쌍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유니온과 차집합 똑같이 결합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절트 1 아까 구한 리절트 1 리절트 2 지금 아까 요 질이죠. 요 질에서 구했던 애들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유니온 하면 여기는 4명이었고 여기는 2명이었으면 6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5명이냐? 여기 지금 요 주민번호와 요 주민번호 333-44555 요 두 개는 양쪽에 다 나오죠. 부소호에 있으면서 부소호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만 표현한다. 두플릿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차집합, 교집합을 위해서 여기 지금 학생이라는 차원 2죠. 디그리 2고 강사라는 릴레이션 디그리 2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같고 이게 이제 유니온 컴패터블한지 보면 FN하고 first name이 같은 도메인이고 last name하고 LN이 같은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한 성의 집합, 유효한 first name의 집합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두 릴레이션은 유니온 컴패터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 컴패터블 하니까 우리가 집합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개를 유니온한 거, 요 두 개를 유니온했더니 이런 결과, 그죠? 다 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이 요거죠 B. 그 다음이 학생에서 강사를 빼면 여기서 요걸 뺀 거죠. 여기서 빼면 학생이면서 강사인 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강사가 이거를 보면 네. 이게 아니구나. 교집합이니까 일단 먼저 차집합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교집합. 요 두 개의 교집합은 요놈입니다. 수잔하고 요 라마우 씨가 학생이면서 강사입니다. 이게 교집합의 결과고 그러니까 학생에서 인스트럭션을 빼면 차집합이면 요 두 사람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인데 5명이 학생이 나오고요. 강사에서 학생을 빼면 여기서 요 둘을 뺀 거니까 3명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다 차집합. 그래서 요거는 다 유니온 컴패터블 해야 되니까 오퍼랜드도 그 디그리가 같아야 되고 도메인 페어가 있어야 되고 결과도 차원이 같고 아까 그 디그리가 같고 동일한 도메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결과에는 두 개 중복된 투플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쉽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따라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또 하나 집합 연산자 중에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집합 연산자가 있죠. 이거 뭐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조인 뭐 이렇게도 동의어로 씁니다. 동의어로 쓰는데 우리가 이상구조 때 배운 용어는 카티션 프로덕트고 집합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카티션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그 이쪽 집합에 있는 원소와 그죠? 이쪽 집합에 있는 원소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여긴 두 개 있어요. 원소가 A하고 B가 그러면 A 곱하기 B, A에다가 B를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네 개. 몇 개가 나오나요? 대답해 주세요. 자, 얘는
여기 이게 집합이니까 서로 다른 원소가 A에는 4개가 있고 B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과는 무조건 아무 조건 안 하고 결과는 그냥 곱하기. 그죠? 그래서 8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랑 이 2개랑 이 4개를 다 결합하고 여기도 이렇게 4개를 다 결합하니까 그게 카티시안 프로덕트죠? 그게. 그래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까 유니온이나 차집합이나 뭐 이런 거랑 다르게 2개의 오퍼랜드가 유니온 컴패터블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카티시안 프로덕트도 바이너리인데 2개의 연산자가 오퍼랜드가 있는데 각각은 릴레이션이어야 되지만 유니온 컴패터블 할 필요가 없다. 도메인이 대한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니온 컴패터블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R과 S 디그리 N이고 M인애를 곱하기 하면 카티시안 프로덕트 하면 디그리는 N 더하기 M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결과 테이블이에요. 그죠? 속성이 다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R에 있는 투플수하고 S에 있는 투플수를 곱하면 결과 테이블 수가 나온다. 아까 2 곱하기 4가 8개 나왔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카티시안 프로덕트는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봅시다. 자, 모든 여성 직원의 가족을 찾자. 이거예요. 모든 여성 직원의 가족. 우리가 갖고 있는 DB에서, DB 보면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 회사 DB인데, 여성 직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지금 보면 직원 테이블에서, 어디 갔죠? 직원 테이블에서 성별 봐서, 이게 성별이 피메일인 직원을 셀렉션해서, 그 직원의 주민번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이 사람이 여성 직원이니까 요 세 개의 결과 투플이 셀렉션해서 나올 거고 그 결과의 주민번호 요 999887777 해가지고 요 세 사람의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요로 가면 되죠. 요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9998877은 가족이 없고 그다음에 666도 가족이 없네요. 453도 가족이 없어요. 어쨌거나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여기서 찾아서 뭐 이렇게 가겠죠. 아, 이게 왜 예제가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예요. 여지껏 이게 이제 바이너리 연산자니까 요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눈으로 보면 여기서 셀렉션을 하고요. 여성으로 셀렉션을 하면 요 테이블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주민번호로 프로젝션 하면 요 세 개 테이블이 나오죠. 그럼 얘랑 요 가족이랑 카티시안 프로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코드 3개고 여긴 레코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죠? 그러면 카티시안 프로덕을 하면 곱하기 21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릴레이션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가족이 다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직원의 가족이랑 같다는 얘기는 이쪽에 SSN하고 ESSN이 같은 사람을 셀렉션 하면 됩니다. 셀렉션. 그죠? 셀렉션으로 ESSN과 SSN이 이 카티시안 프로덕트에서 그죠? 같은 요 카티시안 프로덕트 결과에 그러면 직원 주민번호랑 그 직원의 가족 레코드가 쫙 연결이 되죠. 그럼 가족 이름 프로젝션 하면 여성 직원의 가족을 찾는 그런 표현식이 나오게 됩니다. 대충 골격은 아셨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얘기예요. 직원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을 셀렉션해서 임시 변수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그 직원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니까 여성 직원의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주민번호까지만 프로젝션 합니다. 왜?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EMP names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은 아까 요 EMP name하고 가족을 눈 감고 카티시안 프로덕을 하죠. 그래서 21개의 테이블이 요 놈이고요. 그죠? 그럼 거기서 21개의 레코드를 갖는 카티시안 프로덕트 결과에서 여성 주민번호와 그 사람의 가족인 조건을 넣어서
직원의 가족이네, 실제 가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직원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결과로 보고 싶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셀렉션이라 가족에 대한 정보는 다 있고요. 직원에 대한 정보는 first name, last name, 주민번호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주민번호 빼고 그건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요 이름 부분만, 직원과 가족의 이름 부분만 프로젝션 해내면 원하는 결과가 볼 수 있죠. 예, 요게 이제 모든 직원의 가족을 찾는 알지브라 표현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카티시안 프로덕트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요 지금 관계 대수학에서 셀렉션과 프로젝션은 유너리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유니온 컴패터블하지 않은 릴레이션을 결합하는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일한 어떤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카티시안 프로덕트와 요 이퀄 두 속성 간의 이퀄 조건, 두 속성 간의 조건, 요 조건을 선택하는 거, 요거를 묶어서 하나의 연산자로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조인이라고 그래요. 조인. 두 릴레이션을 결합한다. 그래서 조인 연산자. 관계 대수학의 릴레이셔널 연산자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요 세 개가 있게 되는데 셀렉트 프로젝션은 유널이고요. 조인은 바이너리입니다. 조인은 엄격히 얘기하면 카티시안 프로덕트와 속성 쌍간의 조건이 결합된 연산자다. 아까 그 합쳐진.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시면 그래서 하도 많이 써서 그래요. 이걸 많이 쓰니까 그냥 카티시안 프로덕트와 셀렉션, 이퀄 셀렉션으로 그냥 쓰면 되긴 되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연산자로 정의를 별도로 한 게 이 조인 오퍼레이션입니다. 두 개의 릴레이션을 결합하는 그래서 두 개의 유니온 컴패터블하지 않은 유니온 컴패터블한 것을 결합하는 것은 집합 연산자가 있으니까 유니온 컴패터블하지 않은 뭐 유니온 컴패터블해도 조인은 표현할 수 있죠. 하여튼 그런 제약 조건이 없이 연관된 투표를 결합하는 작업. 그래서 카티시안 프로덕트와 셀렉션 작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조인이라는 연산자 타입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폼은 두 개의 오퍼랜드 릴레이션, 그 유니온 컴패터블 할 필요 없으니까 속성수가 달라도 되고요. 도메인으로 도메인이 같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R하고 S를 그냥 카티시안 프로덕트에서 특정 조인 조건, 이건 속성 간의 결합이죠. 이쪽에 있는 속성 AI와 이쪽에 있는 속성 BJ 간의 같냐, 크냐, 작냐 뭐 이런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정의되는 게 조인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조인 컨디션은 컨디션과 컨디션도 연결한다. 그러니까 A1과 뭐 A2, A1과 B2, A2와 뭐 BM으로 속성 쌍간의 조건이 여러 개 나와도 돼요. 요게 컨디션 하나가 R에 있는 속성 하나와 S에 있는 속성 하나 간의 세타 조인.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비교 연산자예요. 이것들이 다 돼요. 그래서 이걸 세타 조인이라 그래요. 같은 값이거나 이쪽에 있는 값이 이쪽에 있는 값보다 작으면 요게 되죠. 그거가 true야. 그러면 결합하는 거야. 반대로 크면 결합하는 거.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같지 않으면 결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조인 조건이 비교 연산자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거를 세타 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타 조인이라고 그래서 조인을 표현하게 되고요. 근데 조인 속성은 널 밸류가 안 돼야 됩니다. 결합이 안 돼요. 널끼리는 결합이 안 돼요. 널끼리는 결합이 안 되고 다른 값끼리 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세타 조인이 일반적인 조인의 정의인데 관계형 DB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릴레이션십 타입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ER 모델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이퀄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화해서 이퀴 조인이라고. 왜 세타가 이퀄로 되면 그거를 이퀴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퀴 조인 이거 잘못 표현된 거고요. 이퀄이 세타가 되면 이퀴 조인. 그렇게 얘기하면 이퀴 조인은 세타가
같은 값, 이퀄 값으로 대치됐을 때 이키 조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이 나머지를 다 포괄하면 그거 그냥 세타 조인. 대부분 이키 조인을 많이 씁니다. 90% 이상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도. 그 이유가 같은 릴레이션십 타입을 참여하는 애들, 우리가 지금 ER 모델에서 보면 그걸 이걸로 찾는 거예요. 자, 그거는 하여튼 좀 이따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같은 속성이 값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두 개의 속성값 A와 여기 지금 다시 보면 만약에 A2와 B2를 조인하는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조인 조건이 A2와 B2를 조인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면 이걸 테이블로 바라보면 이게 지금 R에 릴레이션이 있고, 자꾸 이제 테이블 쓰는데 릴레이션입니다. 여기 S의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R이고 S잖아요. 그리고 여기 A2가 여기 있고, 여기 B2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같은 애가 결과에 나오니까 결과 테이블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이쪽 편이 A 속성이 있고 이쪽 편이 B 속성이 있는데 이걸 카티시안 프로젝트 연결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A2 이게 조인 속성이었으니까 이키 조인 속성이었으니까 이게 B2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조건으로 결합하니까 여기 1번이면 여기도 1번이고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 그래서 이게 복제된 컬럼이 생깁니다. A2와 B2는 조인 컬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컬럼이 릴레이션에 존재한다. 이키 조인은 결과 릴레이션에. 이건 결과 컬럼이 존재하는 거니까 집합 정의랑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각 부서장의 이름을 찾으시오. 부서장의 이름을 찾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스키마를 바라봤더니 여기서 부서장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직원의 이름은 다 직원 테이블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부서장인지가 안 나와. 부서장은 여기 나오죠. 여기 MGR SSN이 그 부서의 부서장이야. 근데 요 부서에는 그 주민번호만 있지 부서장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서별 부서장 이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3334455의 이름을 찾으려면 얘와 얘를 이 3334455에 해당되는 요 놈을 결합을 해야죠. 그 결합하는 게 조건이에요. 결국은 조인 조건으로 SSN하고 그죠? 이쪽에 MGR SSN이 같은 조건으로 얘 두 개를 카티시안 프로덕트하고 셀렉션하면 그런 조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EQ 조인이고 그렇게 조인하면 결과가 3개 나오죠, 3개. 그죠? 3개 나오죠. 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왜? 부서마다 부서장이 있으니까 결과마다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이게 부서와 직원을 조인하는데 이게 조인 표시입니다. 조인 연산자. 근데 여기 조인 조건이 요 밑에 표현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EQ 조인이죠. MGR, SSN, SSN. 요 MGR은 요쪽의 속성이고 SSN은 요쪽의 속성입니다. 약속하기를. 그러면 두 개의 속성 값이 같은 맥코드 쌍을 결합을 해서 여기다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그죠? 이거는 룹 2번 돌면 돼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룹이 어떻게 도냐면 얘 하나 기준 잡고 1, 2, 3이 여기에 같은 애 있나 찾아봐요. 없죠? 그러면 그냥 페일한 거예요. 얘는 두 번째 레코드 보고 그러니까 룹 아우터 룹에 이너 룹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너로 잡고 얘를 아우터로 잡아서 네스티드 룹으로 요 두 개 조건을 같아지는 애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얘 페일 되고 두 번째는 성공하겠죠. 3, 3, 3, 4, 4, 5가 요거 보면서 이게 같아지는 순간 두 레코드를 전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m의 디그리의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조인 연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부적으로 DBMS가. 그러면 요 DPT MGR이라는 테이블에는 이 디그리의 합, 부서의 디그리와 직원의 디그리가 합한 모든 속성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서장의 이름이니까
조금 전에 임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부서의 이름과 그 부서의 부서장 이름만 프로젝션해서 결과로 줘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나면 이 맨 마지막 걸 안 쓰면 틀려요. 왜? 그냥 중간에 하다 만 거예요. 결과는 부서장과 부서 이름을 알고 싶다. 뭐 이거예요. 부서와 부서 이름.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써줘야 됩니다. 표현식은. 네. 그 대신 뭐 연속해서 썼냐, 분리해서 썼냐, 그거는 안 볼 거예요.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결과만 맞으면 정답을 맞춘 거가 되고요. 이 알지브라 표현식이 꼭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여성의 가족 찾기, 그죠? 이건 지금 셀렉션을 먼저 했지만 셀렉션 전에 카티시안 프로덕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별 셀렉션하고 주민번호로 셀렉션 해도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정답은 나와요. 네. 그래서 표현식의 순서는 왜 그 셀렉션과 뭐 이런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일한 값이 안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답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지껏 이제 이퀴 조인을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 좀 더 나가면 이퀴 조인에서 좀 털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뭐냐? 요 놈이 항상 나오는데, 그죠? 중복된 조인 속성에 포함된 두 쌍이 항상 같은 조건일 때 결합이 되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하나만 보고 싶어. 복제된 두 쌍을 항상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추럴 조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요 곱하기 사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두 개의 오퍼랜드 릴레이션을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중복된 컬럼 없이 하나를 제거하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이쪽의 속성 리스트, 이쪽의 속성 리스트인데 각각의 페어와이즈로 조인 컨디션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에는 오직 한 쌍만 나오게 되니까 듀플리케이트 컬럼을 제거한다. 그러면 속성이 하나씩 조인 컨디션이었다. 그러면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만 나오고요. 리스트 1이 속성 2개, 여기도 2개였다. 그러면 결과도 2개만 나오면 4개가 안 나오고. 그건 걔 뭐냐? 이퀴 조인에서 이퀴 조인을 수행한 다음에 중복된 컬럼, 조인 속성이 표현된 것 중에 하나를 제거한 거죠. 네, 그럼 아까 같이 SSN하고 여기서 보면 SSN, ESSN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카테시안 프로덕트하고 조인하면 근데 결과는 둘 중에 하나만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 그래서 결과의 속성 순서는 동일한 순서로 나타내고요. 왼쪽의 거랑 왼쪽 오퍼랜드랑 아니면 리네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리네임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부서 테이블의 속성 이름을 다 리네임을 한 거예요. 리네임을. 그래서 다는 안 했고요. 부서가 D넘버 잠깐만요. 부서가 우리가 뭐로 돼 있지? D네임 D넘버였는데 그거를 D넘으로 리네임 한 거죠. 지금 보세요. 부서는 D네임 D넘버까지 돼 있는데 딴 건 다 같게 갔어요. 근데 이 놈만 D넘으로 리네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속성 이름은 다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표현식에서. 그래서 리네임에서 DPT라는 릴레이션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이건 내추럴 조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표현한 요 속성 리스트, 조인 속성 리스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려면 양쪽에 동일한 속성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속성 A와 동일한 속성 이름 A가 존재할 때 걔를 조인 컨디션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컨벤션이 돼 있습니다. 컴파일 할 때.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리네임 했던 이유는 이게 D넘버라 만약에 리네임 안 하고 프로젝트하고 디파트먼트를 내추럴 조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프로젝트하고 디파트먼트를 내추럴 조인하면 동일한 이름 속성 이름이 같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D 넘버고 여기는 D 넘이죠. 아무리 도메인에 같아도 속성 이름이 달라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르죠, 속성 이름. 요걸로 우리가 조인을 하고 싶은데 이건 내추럴 조인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같이 그냥 이퀴 조인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내추럴 조인을 하고 싶으면 요거를 아까 니네임에서 D 넘으로 바꿔줬죠. 요거를 그죠? 디넘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같아졌잖아요. 속성 이름이. 이 DEPT라는 변수는. 그래서 얘랑 얘는 곱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속성, 조인 속성을 표현 안 해도 그냥 디폴트가 속성 이름이 같은 애를 조인 속성으로 본다. 이퀴 조인 속성으로 본다. 그래서 단순화 시킨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퀴 조인 한 다음에 두플리켓을 제거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인의 시퀀스가 조인은 워낙 순서적으로 보면 카티시안 프로덕트 다음에 조인 컨디션을 셀렉션한 건데 이렇게 하면 표현식이 두 라인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인 연산자라는 요거죠, 요거 노테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조인 조건이 세타 조인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어리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이퀄을 되게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은 이거 쓸 일이 없어, 이번 학기에. 근데 얘는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이퀄을 많이 쓰니까 이퀴 조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퀴 조인은 항상 두 개의 복제된 컬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이퀄을 보니까. 이도 싫어. 그래서 나온 게 내추럴 조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인 속성을 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하기 싫으면 조인 속성 이름을 리네임을 해서 갖게 하면 된다. 이건 그냥 뭐 부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갖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룰에만 맞춰주면 돼. 여기에 리스트를 넣어주면 되죠, 이름을. 자, 그래서 이건 그냥 하여튼 컨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프로젝트하고 DEPT를 내추럴 조인한 결과입니다. 프로젝트 DEPT. 그러면 아까 D넘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얘가 컬럼 하나만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결합되네. 5, 4, 1 D넘 별로 프로젝트하고 결합. 아까 우리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다 요거랑 DEPT랑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5, 4, 1, 2 5가 3개, 4가 2개, 1이 4개였으니까 요거와 요게 같은 애들을 결합하면 총 이만큼 수가 나오겠죠. 예, 5가 여기 다 5에 해당되는 부서가 나오고 4, 4, 1 그렇게 결합이 돼서 그 대신 D넘은 하나만 나옵니다. 내추럴 조인을 해버렸으니까. 그죠? 네. 만약에 이퀴 조인 했다 그러면 D넘버하고 D넘이 같이 나오겠죠. 그죠? 같은 걸로 55 해가지고 뭐 똑같은 컬럼으로.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부서와 DEPT 로케이션을 내추럴 조인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부서와 DEPT 로케이션 요거죠. 요걸 내추럴 조인 하면 요건 리네임 할 것도 없죠. 속성 중에 D넘버가 같은 이름이에요. 만약에 또 다른 페어가 같은 이름이 있으면 걔랑 하겠죠. 만약에 같은 이름이 안 맞아. 그럼 신텍스 에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내추럴 조인을 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보여준 요 놈입니다. 요 놈. 예. 자, 그래서 내추럴 조인. 조인은요, 여러분들 관계형 DB에서의 꽃이에요. 꽃. 조인 연산자는 여러 개 분리되어 있는 릴레이션의 정보를 어떤 같은 엔티티나 릴레이션십 타입 인스탄스로 결합시켜주는 꽃입니다. 꽃이면서 또는 나쁜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용할 때는 되게 편해요. 내가 마음대로 결합해서 쓰니까. 근데 그게 동적으로 결합하다 보니까 시스템 부하가 되게 많이 걸리는 연산자예요. 유연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되지만 나쁜 점도 되는데 좋은 점이 훨씬 크죠. 예. 부하에만 나쁜 점이 됩니다. 그건 설계 때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 연산자의 결과의 수는 오퍼랜드 두 개의 결과 테이블 수가 NR, NS라고 그러면 이퀴 조인 결과는 요 카티시안 프로덕트보다
같거나 작거나 당연하죠. 모든 R하고 S에 있는 레코드가 다 결합 성공하면 이퀄이 되겠고요. 그 카테시안 프로덕이 모든 게 다 성공한 거니까 만약에 몇 개가 조인 컨디션을 만족하는 게 없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 셀렉티비티, 어떤 특정 조인 조건에 대해서 조인 셀렉티비티를 정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남녀 셀렉션 셀렉티비티라고 그러죠. 성별로 셀렉트할 때의 셀렉티비티는 일반적으로 뭐 그냥 0.5라고 그러는데 군대는 좀 다르고 뭐 하여튼 DB마다 다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오퍼랜드 테이블에 대해서 특정 조인 조건에 성공하는 율, 그러면 제일 최대로 성공하는 게 곱하기고요. 실제로 성공한 애가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조인 셀렉티비티는 오퍼랜드 두 테이블이 카티션 프로덕트한 총 레코드 수분의 결합이 성공된 수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과가 많아지겠죠? 성공률이 없으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인 작업을 표현할 때 조인 컨디션을 표현을 안 하면 바로 카티션 프로덕이 돼버립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다 불리언으로 추루가 돼요. 그래서 모두 결과가 카티션 프로덕트 결과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관계대수학의 미니멈 오퍼레이션은 요 4개 연산, 5개죠. 5개 연산자입니다. 셀렉션, 프로젝션, 유니온, 차집합, 곱하기. 이게 미니멈 셋이고요. 뭐 근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 외우기 위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니멈이라는 얘기는 이거로 나머지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는 조인 같은 경우는 카티시안 프로덕트 다음이 셀렉션이잖아요. 그죠? 그 이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릴레이셔널 시어리에서만 나오는 거고, 네,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집합에서 나오죠. 인터섹션은 합집합에서 찹집합, 서로의 차집합의 유니언을 빼면 돼요. 근데 이런 연산을 막 표현하는 게 복잡하니까 이 교집합 정리한 거고, 이키조인 같은 경우도 네, 그 셀렉션 카티시안 프로덕트 다음에 셀렉션 한 거고, 내추럴 조인은 카티시안 프로덕트의 셀렉션 다음에 프로젝션까지 두플리케이트된 컬럼 하나를 없애는 거니까 거기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을 배운 거고요. 알지브라에서.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혹시 여기까지 아마 다 쉬워서 문제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제 좀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나누기예요. 나누기. 집합 나누기고요. 나누기 연산자인데 집합 나누기니까 이것도 이항 연산자입니다. 오퍼랜드가 2개고요. 첫 번째 릴레이션을 두 번째 릴레이션으로 나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 나누기 연산자는 지리만 보면 이걸 나누기를 해야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예제 기반으로 직원 중에 존 스미스가 일하는 모든 과제를 하나도 빼지 않고 수행하는 직원을 찾고 싶어요.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존 스미스가 수행하는 과제가 1번 과제, 2번 과제라고 쳐봐요. 1번 과제, 2번 과제. 그러면 존 스미스가 수행하는 과제 집합이 되죠. 그죠? 이 과제들을 모두 수행하는, 이걸 모두 수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1, 2를 수행하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면 1, 2, 5 어떤 존 스미스 말고 B란 사람이 1, 2, 5를 수행해요. 1, 2, 5 그러면 1, 2를 수행하는 건 맞죠? 존 스미스가 1, 2를 수행하는데 이 질의의 결과로 B가 나와야 됩니다. 왜? 1, 2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1, 2를만 하거나 아니면 1, 2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도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질의에 표현된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모든 과제를 최소한 이게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질의를 잘 이해하면 이거를 나누기 연산자를 적용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질의는 어떻게 수행하냐면 존이 수행하는 모든 과제를 찾습니다. 일단 존 스미스가 1, 2를 어느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 테이블에서 존 B 스미스 요 셀렉션을 해서 스미스 레코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스미스 레코드에 스미스의 주민번호와 워건의 ESSN이 같은 이키 조인을 해서 거기서 프로젝트 넘버 PNO만 꺼내내면 바로 요게 요 놈이에요. 요게 존 B 스미스가 수행하는 모든 과제를 찾은 겁니다. 요거 한번 따라가서 보면 요게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존 B 스미스 맨 앞에 사람이에요. 요걸 셀렉트 했더니 요 레코드가 요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요렇게 셀렉트 된 게 요 놈이죠. 요거 스미스라는 테이블입니다. 스미스 요거 그럼 여기서 스미스 테이블하고 워건 테이블을 ESN, SSN으로 결합한다는 얘기는 이게 워건이죠. 그럼 여기 있는 주민번호와 요 ESSN이 같은 애. 그럼 1, 2, 3, 4, 5, 6, 7, 8, 9가 같은 애니까 요거 두 개. 요렇게 두 개가 결과로 나오겠죠. 나머지 1, 2, 3, 4, 5, 6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결합이 돼서 조인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존 B 스미스 레코드 두 개가 복제돼서 이렇게 테이블 레코드 투플 두 개가 결과를 테이블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내가 프로젝션 P 넘버를 프로젝션 하면 요 놈만 요렇게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존 B 스미스는 과제 1번과 2번을 수행한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존 B 스미스가 수행하는 거 1, 2 집합으로 표현이 됐겠죠. 요렇게 1, 2가 결과로 뽑히고요. 그 다음은 요 1, 2를 포함해서 더 수행하는 직원을 찾아야 되니까 나누는 애를 찾아야죠. 그래서 워크온에서 지금 딴 건 버리고 PNO와 ESSN을 프로젝션해서 SSN PNO로 만듭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SSN PNO예요. 요거. 그죠?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워크온에서 아월스는 필요 없어. 우리 나누기에. 요렇게만 프로젝션해서 뽑아 놓은 게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요걸 이제 A라고 보면 A 나누기 요게 B입니다. 조금 전에 구한 거 존 B 스미스. 요렇게 하면 1, 2를 포함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1, 2 포함하면서 이게 같은 값. 그죠? 1, 2 포함하면서 같은 값. 그죠? 요렇게 두 개의 레코드. 그러면 1, 2, 3, 4, 5, 6, 7, 8과 4, 5, 3, 4, 요 두 레코드. 얘는 버리고요. 오퍼랜드에서. 요 놈만. 그래서 요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가. 요 나누기의 결과는 요거다. 요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기 연산자는 요 A에서 B를 나눌 때 B에 있는 속성을 제거하고 나머지 결과가 같은 애. B를 다 포함하는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나누기의 약속이고요. 요 밑에 또 하나 얘가 있죠. R 나누기 S 하면 지금 A가 요쪽이니까 A, 스몰 A1, A2, A3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값으로 돼야 성공해요. 이게 같아야 돼, B가. 그래야 이게 성공했으니까 B1이 나온 거고요. 또 여기서 A1으로 시작되는 게 같은 애가 있나 보니까 여기 있죠. 이게 유일하게 A1, 2, 3를 B4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 놈. 나머지 애들은 A1, 2, 3를 같은 값을 갖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안 되고. 그래서 A1, 2, 3를 다 포함하는 B의 동일한 값. 요게 나누기. R1, R 나누기 S가 T가 되는 겁니다. 요게 약속이에요. 요거는 결국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그래서 제너럴한 방법은 오퍼랜드가 두 개의 테이블인데 Z와 X는 속성 리스트인데 X가 이 나누는 값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차집합이 Y라 그러면 속성 차집합. 그럼 결과는 Y로 표현되고 R의 Z에서 X의 X를 나누면 T의 Y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요 예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기고 그런 질의를 하고 싶다. 집합으로 같은 값을 갖는
어떤 속성을 찾을 때 요 나누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 게 부가적인 관계 연산자. 부가적인 건데요. 집계 함수. 그래서 어떤 특정 속성별로 평균 나이, 뭐 평균 월급, 뭐 월급 합, 월급의 최대, 월급의 최소,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집계 함수를 알지브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배운 것 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재기적인 릴레이션십 타입, 자기 호출 관계. 이게 이제 ER 모델에서 관리하다. 이게 이제 재기적이죠. 오퍼랜드가 같은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알지브라로. 그 다음에 조인 연산자 중에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지금 조인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타 조인, 이키 조인, 내추럴 조인 이거는 그냥 한 계열이고,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아우터 유니언 집합 연산자 중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계 함수, 평균, 합계, 최대, 최소, 카운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지브라 표현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그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F, 그리스 F처럼 책에서 씁니다. 그러면 그거 앞에 어차피 얘는 그룹이 돼야 돼요. 평균이니까 뭐 학년별 평균 학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 하나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애가 왼편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내가 이 각 그룹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건지 합계를 구할 건지 최대 최소 뭐 이런 집계 함수들, 어떤 함수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만 할 필요 없죠. 평균도 하고 합계도 구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산자를 표현을 하고, 오퍼랜드는 무조건 바이너리입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바이너리가 될 필요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에 분리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조인으로 결합한 다음에 집계를 구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는 그런 형식이다. 그래서 그룹핑 대상 기준이 되는 속성이 왼편에, 그 다음에 펑션은 어떤 펑션에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어떤 펑션을 적용할 거냐. 나이는 집계하고 성적은 최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는 이렇게 썸,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카운트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은 그 함수가 적용되는 속성, 대상 속성입니다. 집계 함수가 적용되는 요게 얘예요. 요게. 그래서 각 부서의 번호와 부서 인원, 총 인원 수죠. 합이 되겠죠. 그 다음은 부서의 평균 월급을 나는 알고 싶어. 이건 뭐예요? 부서별이죠. 그래서 부서별로 몇 명이 있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평균 월급, 부서별로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집계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퍼랜드가 직원이죠. 우리가 직원 테이블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오퍼랜드는 여기밖에 없어요. 소속 부서가 있고 월급이 있죠. 월급 여기 셀러리로. 그러니까 요게 직원이 요 지리의 대상이 될 거고, 그럼 직원 중에서 그죠? 직원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서 여기 나오죠. 요 F 집계 함수인데 그룹핑 기준이 되는 거는 DN어로 소속 부서로, 요거 지금 속성 하나면 되는데 이제 그룹핑이 속성 2개로 표현돼야 되면 2개 해도 됩니다. 3개 해도 되고, 지금 우리 지리는 하나면 되니까 요 DN어를 기준으로 같은 번호, 이 그룹핑 속성의 값이 같은 애들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카운트한다는 뜻은 서로 다른 주민번호죠. 주민번호 유일하니까 그러면 소속 그 부서의 직원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주민번호를 카운트하는 게 직원 수고, 그 다음에 부서에 소속된 월급의 평균, 그 부서의 평균 월급이죠. 그러면 요 2개의 값을 결과로 리턴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로 보는 거는 요놈 부서, 어떤 부서에 몇 명 있고
평균 월급이 얼마야? 그래서 총 속성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요런 결과가 나와요. 요런 결과. 지금 요 질의에 대해서 지금 R하고 DNO 넘버 오브 요거 다 리네임 한 거죠. 속성 이름을 결과 속성 이름을 지금 리네임을 새로 준 겁니다. 리네임에서 결국은 요 순서대로 컬럼은 만들어지는데 그들의 속성 이름을 이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세 번째는 요렇게 알지브라 표현식에서 리네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네임 된 대로 표현이 된 거고요. 만약에 요 리네임을 안 하고 그냥 요 표현식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속성 이름이 그냥 나옵니다. 요렇게 언더바에서 DNO 카운트 SSN 알지브라 언더바 이렇게. 얘는 사용자가 준 거고 디폴트로 그냥 만든 거고 값은 같습니다. 부서 5번에 4명이 있고요. 4번에 3명, 1번에 1명. 그들의 평균 월급 4명의 평균 월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게 오퍼랜드 릴레이션인데 요 놈이 그룹핑 속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5번 그룹에는 요 5하고 요렇게 4개가 한 그룹이 되고 4번 그룹은 요렇게 3개가 한 그룹, 1번 그룹 한 그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룹핑 속성의 값이 같은 것끼리 한 군집이 되고 그룹이 되고 그 그룹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카운트한다는 거는 이게 서로 다르니까 4개, 3개 하나가 나올 거고 평균 월급이다 그러면 요 2개랑 이렇게 5번 부서에 있는 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누겠죠. 예, 그래서 평균이 4개가 나온다. 각각.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가 그 질의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마지막 표현식이 요거예요. 요 C는 만약에 그룹핑 속성을 표시를 안 했어. 이렇게 여기 지금 왼편에 속성이 없죠. 여기 왼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DNO가 표현을 안 하고 하면 전체 테이블을 한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테이블, 왜? 그룹핑 대상 속성이 없으니까 모두에 대해서 집계 함수를 한다. 그러면 총 8명의 전체 직원의 평균 월급이 나와지겠죠. 요 3개를 평균한 거랑 같은 거겠고 요렇게 컬럼 2개가 나옵니다. 왜? 결과로는 DNO가 없기 때문에. 그죠? 컬럼 2개로. 요건 그 차이입니다. 자, 전체를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서브 그룹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집계고요. 두 번째 자기 호출 관계. 우리가 리커시브 릴레이션십 타입이에요. 제가 빼본 건데 여기 in ER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그램에 그죠? 그러면 얘는 리커시브라 알지브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을 릴레이션 알지브라로 무한 뎁스 이게 지금 계속 돌잖아요. 직원이 관리하다가 사장님이 계속 아래로 관리하는 게 레벨이 막 가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레벨이 서로 다른 거를 표현하진 못합니다. 다만 레벨을 고정하면 2레벨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 거쳐 관리하는 사람 3개 거쳐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레벨을 리커시브한 관계 중에서 레벨을 고정하게 되면 그거는 알지브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보그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의 주민번호를 알고 싶어. 직접이란 얘기는 바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원에서 제임스 보그, first name을 제임스, last name을 보그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찾아요. 그럼 이게 제임스 보그예요. 그게 바로 요거였어요. 888, 요게 한 테이블이죠. 요게. 그래서 그거가 바로 요놈. 보고 SSN입니다. 요게. 보고 SSN. 그거는 어떻게 찾냐? 우리 테이블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 갔지? 앞에. 여기 있죠. 제임스 보고 그러면 우리가 제임스 보고. 예. 제임스 보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888 요거니까 요걸 지금 찾아가지고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레코드를 구성하는 그런 알지브라 표현식이 맨 앞에 나온 거 요거고요. 요거
이 사람이 관리하는 직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와 자기를 관리하는 관계를 직원에서 프로젝션해서 슈퍼비전이라는 두 컬럼짜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거 그죠? 그럼 요게 SSN이고 요게 슈퍼 SSN, 이게 관리하는 쪽이죠. 그죠? 그럼 직접 관리한다는 거는 바로 요거와 얘를 조인하면 되죠. 조인. 그러면 여기 888666, 888666 요 두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 요거죠. 한번 조인한 결과고요. 요 두 테이블을. 그 다음에 직접 또는 하나 거쳐서는 그죠? 그러면 하나 거쳐서는 우리가 모든 관리하는 직원이 제임스 호그가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 이란 얘기는 그죠? 그러면 요 놈이죠. 요 놈. 요게 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조인하면 그죠? 얘랑 얘를 조인하면 3334455가 여기 나와야죠. 여기 요거 하나 성공하고 요거 하나 성공하고 그 다음에 9876 여기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이 9876 잠깐만요. 여기 하나 또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333445 여기 또 있네요. 자, 그래서 5개 이렇게 해서 요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요 5명이죠. 그죠? 그래서 제임스 보그가 직접 관리하거나 하나 건너서 관리하는 사람은 이 두 개를 유니언한 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레벨 2까지죠. 직접이 1이고 하나 거치는 게 2니까 레벨 2까지 관리하는 사람 고정시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벨 3는 또 이 사람들이 조인을 하면 그걸 유니언하면 나오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레벨을 고정하면 찾을 수 있지만 모두 찾아라를 하나의 표현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기적인 방법의 차이점. 이거는 안 된다. 무한히 내려가야 되는 거. 그거는 레벨 와이즈를 표현하면 되고요. 이 아우터 조인은 우리가 조인의 한 방법인데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애만 결합해서 주는데 만족하지 않은 애도 만족한 애는 결합해서 보고 만족하지 않은 애는 그냥 안 하는 애를 또 보고 싶고 그걸 한꺼번에 보고 싶어요. 그런 종류를 아우터 조인이라고 합니다. 아우터 조인. 그래서 아우터 조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예. 근데 그거는 오퍼랜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R 조인 그 다음에 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왼쪽 오퍼랜드 오른쪽 오퍼랜드예요. 그래서 내가 조인 이거는 지금 R하고 S의 조인 결과를 만족한 애들만 보는 거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여기다 날개에다 이렇게 2개를 딱 표현하면 조인 성공이 안 됐어도 아래에 있는 레코드는 보여달라요. 그래서 그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죠? 왼쪽 오퍼랜드의 모든 투플이 결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직원과 부서를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죠. 이게 뭐냐면 모든 직원의 이름을 내가 보고 싶고 근데 그 해당 직원이 만약에 부서장이면 부서장일 경우에만 부서의 이름을 옆에 붙여달라 이러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모든 직원을 다 볼 건데 부서장인 직원인 경우는 부서 이름을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결국은 우리 여기 테이블에서 모든 직원의 이름을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을 보는데 그 사람이 부서장인 경우는 여기서 보면 요 333, 요 3사람이죠. 요 3사람인 경우는 요 부서, 해당 부서 이름을 써달라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리서치 부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2개를 어떻게든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인을 하게 되면 성공한 애만 나오니까 부서장인 경우만 나오겠죠. 근데 지리 자체가 모든 직원을 보고 싶어.
그런데 부서장일 때만 이쪽을 보여달라니까 조인을 하되 이쪽 엠플로이 쪽은 다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죠. 그래서 직원 쪽에 날개를 달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의 레코드는 다 나오고 부서에서 성공한 애만 붙여달라요. 성공이 안 되면 널이 되겠죠. 그래서 템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템프에서 직원의 first name, middle initial, last name과 만약에 부서장일 때는 부서장 이름이 나오게 요 네 가지 속성을만 프로젝션 했죠. 직원의 뭐 셀러리 뭐 이런 것들 다 빠지겠죠.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게 레프트 쪽의 오퍼랜드, 라이트 쪽의 오퍼랜드. 그러니까 이쪽은 널이 없이 다 모든 직원이 다 나왔고요. 이쪽에는 부서장인 경우에만 부서 이름이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다 널로 채워졌죠. 왜? 조인이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내가 알지브라 표현식에서 이렇게 써버려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가 디파트먼트고 여기가 엠플로이다. 그러면 날개가 디파트먼트 쪽에 있죠. 네, 그럼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 만약에 내가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똑같은 순서에 대해서 이쪽에 날개 말고 이쪽에 날개 붙이면 돼요. 이쪽에. 그죠? 그럼 라이트 아우터 조인. 그러니까 부서는 다 나오고 직원이 안 나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냐? 지금은 이 레프트 쪽에 있어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쪽에 있어서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 순서 오퍼랜드를 고정해 놨을 때 그게 이제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터 조인. 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배웠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다 나오고 왼쪽은 실패하면 널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풀 아우터 조인이에요. 뭐예요? 풀 아우터 조인은 조인 결과일 때는 다 결합된 거고 왼쪽도 나오고 오른쪽도 나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널 각각 모든 오퍼랜드 양쪽이 다 나오는 형태다. 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프트와 라이트를 한꺼번에 한 거죠. 그게 풀 아우터 조인이다. 그죠? 네. 그렇게 이게 뭐 예제는 없지만 상상하기 쉬울 겁니다. 왼쪽에 조인이 성공하지 않은 애는 자기 것만 나오고 왼쪽 오른쪽 다 나오되 성공한 애만 널이 아니고 성공하지 않은 애는 왼쪽 오른쪽 다 널이 그 해당 장소에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레프트 아우트, 라이트 아우트, 풀 아우터 조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많이 써야 돼요. 이것들 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뭐죠? 아우터 유니언 또 다른 종류인데요. 아우터 유니언은 조인하고 약간 달라요. 그거 리절트 1과 리절트 2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잠깐 에러가 있어요. 예. 교집합이 아니라 요 유니언이고요. 요거 유니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서 1과 2가 요것도 잘못된 거죠. 요게 아니라 요게 리절트 1이죠. 그죠? 미안합니다. 예, 에러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책 읽어야 돼요. 책. 예, 하다 보면 에러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됐죠? 두 사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에러가 있고요. 예, 요거는 그렇게 돼서 풀 아우터 조인. 그 다음, 요거 하나 남았죠? 지금? 아우터 유니언은 조인하고 다른 게, 유니언은 유니언 컴패터블 안에만, 우리가 유니언을 한다 그랬는데, 아우터 유니언은 유니언 컴패터블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마이 유니언 컴패터블한 애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우터 유니언에서 온하고 학생하고 패컬티인데요. 두 개의 R하고 S인데 세마이 유니언 컴패터블 하다란 요게 지금 학생의 이름, 강사의 이름, 주민번호, 부서 여기까지는 같아요.
유니언 컴패터블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드바이저와 랭크는 도메인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근데 그거를 아우터 유니언으로 유니언을 해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과 패컬티가 학생은 학생대로 쭉 나올 거고 학생의 어드바이저에 널이 아닌 게 들어갔고 랭크는 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사는 강사 쫙 나오다가 어드바이저는 없겠죠. 그래서 널이 들어가고 이쪽에 뭐 랭크가 나오겠죠. 랭크가 조교수, 부교수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된 거. 아까 우리 아우터 유니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인 결과 조인이 실패했을 때 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그냥 컬럼이 자기한테 맞는 컬럼의 값만 들어간다. 여기 유니언 컴패터블하지 않은 그게 아우터 유니언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조인하고 상관없는데 이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유니언은 유니언인데 완벽하게 유니언 컴패터블하지 않은 그런 두 개의 오퍼랜드에 대해서 유니언 컴패터블한 서브 파트는 유니언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맞는 그 레코드에 맞는 투플에 맞는 값만 널이고 아니는 널이 아니고 아니는 널로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아우터 유니언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알지브라 표현식을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 학부 레벨에서 배울 쓸 수 있는 이거 지금 알지브라 왜 배우냐면요. DML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DML은 검색이 기반이라 요거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볼 건데요. 자, 연구부서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연구부서라는 리서치 부서라는 정보는 부서 디파트먼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이름과 주소는 직원 테이블에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냐는 이름으로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이름은 직원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걸로 여러분들은 직원과 부서를 결합해야 된다, 조인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스키마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DML 쓰는 사람은, 지리 표현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서 중에서 연구부서를 먼저 셀렉트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개 부서 중에 연구부서에 해당되는 레코드 전체 하나, 레코드 하나를 담고 있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생기고, 이제 걔랑 조금 전에 연구부서의 정보와 직원을 이퀴 조인을 하게 됩니다. 부서 번호와 D넘버로. 그러면 연구부서에 소속된 직원들만 성공을 해서 요로 들어가 있겠죠. 요로. 그러면 속성은 두 디멘전의 두 차원, 두 디그리죠. 두 오퍼랜드 디그리 합의될 거고, 근데 그걸 다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직원의 이름과 주소니까 직원의 first name, last name하고 주소만 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결과 테이블, 임시 테이블에서 요것만 프로젝션 하면 리절트가 된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거죠.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연구부서만 뽑겠다 그러면 요렇게가 중간 결과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D넘버와 여기 DNO를 이키 조인으로 하게 되면 이게 5번밖에 없으니까 요 놈하고 요렇게가 결과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 지금 부서 테이블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겠죠. 그럼 나는 요 네 개 중에서 이름만 보고 싶은 거니까 요 사람 이렇게 성과 first name 요것만 꺼내 온 거죠. 프로젝션을 해서 그게 바로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알gebra 표현식을 쓰시면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셀렉션을 먼저 해요? 그냥 먼저 조인한 다음에 셀렉션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알geb라까지에는 이게 최적화 뭐 이런 거는 DBMS가 하기 때문에 그거 틀린다고 안 해요. 네,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예제가 스태포드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과제 번호, 관리부서, 부서장 이름, 부서장 주소,
부서장 생일을 나는 알고 싶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키마를 아까 우리 그 관계형 DB 스키마를 다 알고 있는 거고, 요 질의를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릴레이션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스태프드는 과제가 진행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이게 과제 테이블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 부서까지는 관리 부서의 이름은 없겠죠. 이름은 부서, 디파트먼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서장 이름, 여기까지가 부서장 이름이고요. 관리 부서고, 부서장 이름은 어디 있냐? 직원에 있어요. 주소도 직원에 있고, 생일도 직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필요한 정보가 세 군데 있어요. 이게 지금 과제라는 프로젝트 릴레이션에 있고, 얘는 부서 릴레이션에 있고, 얘는 직원 릴레이션에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고, 그럼 결국은 두 개씩 결합을 해서 조인으로 답을 꺼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의에서 엔트리 포인트가 있어요. 조건으로 표현한 거. 그걸 먼저 표현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럼 뭐냐? 스태포드죠, 스태포드. 그러면 걔 오퍼랜드는 얘는 선택이니까 스태포드라는 어떤 과제 위치죠. 그래서 프로젝트 릴레이션에서 P 로케이션이 스태포드인 레코드들만 뽑아서 요 이미시 릴레이션에 저장을 했어요. 변수에.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과제를 관리하는 부서 정보, 부서 이름을 찾아야 되니까 바로 조금 전에 구한 요거와 부서 이름 정보와 부서장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부서. 그럼 얘를 이키 조인, 요거 빠졌어요. 이키 조인을 하는데 이쪽에 D넘버하고 이쪽에 D넘하고 이쪽에 D넘버가 같은 거를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조인 컨디션을 표현하면 얘는 뭐냐면 그 스태포드에 수행되는 과제를 관리하는 부서 정보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아직 우리가 프로젝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그 관리 부서의 부서장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직원하고 요 조금 전에 구한 관리 부서 정보 다 합쳐져 있는 여기서 부서장 정보 이쪽에 있는 거와 주민번호를 이키 조인으로 결합하면 세 개 과제 부서 직원 테이블이 최종적으로 다 조인된 관계를 우리가 조인된 결과를 우리가 다 하나로 테이블로 만들고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죠 지금.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과제 번호, 관리 부서 번호, 부서장 성, 그 다음에 주소, 생일 요거만 프로젝션에서 결과를 뽑아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알지브라 표현식 할 때 임시 변수들을 일관되게 쓰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값하고 리터럴이 같아야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리터럴 하나라도 틀리면 컴파일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 컴파일은 안 하지만 틀리다고 부분 점수 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엔트리 포인트 스태프부터 시작했지만 안 하고 그냥 조인 먼저 한 다음에 셀렉션 하면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되지만 뭐 이런 엔트리 포인트 위주로 먼저 가시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틀렸다고 채점은 안 할 겁니다. 답이 나오면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에 필요한 정보를 프로젝션 안 하면 틀린 게 됩니다. 네, 그거는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부서 5에 의해서 관리되는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의 이름. 심상치 않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부서 5가 관리하는 과제들이 하나 이상이 있는데 부서 5에서 관리하는 그 모든 과제를 한 직원이 수행해야 되는 거죠. 한 직원이. 이 질의만 딱 보면 이거는 나누기를 써야 되는구나를 안다고 그랬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건 집합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부서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의 이름을 찾고 싶어. 그건 모든이 빠진 거란 얘기는 부서에서 1, 2번을 하는데 1번 또는 2번을 수행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면 물어보시면 돼. 확신하게. 자, 여기서는 근데 모든이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 다 하는 사람, 나누기입니다. 이게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질의 보면 이거 나누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뭐 오퍼랜드와 나누기와 나누지는 애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나눠지는 애가 기본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직원의 이름을 찾고 싶은 거니까 last name, first name을 찾고 싶은 거예요. 대신 부서 5에서 수행되는 과제. 그러면 요게 과제에서 부서 5번이 관리하는 과제 번호까지를 요렇게 뽑아 놓고 그거를 P&O로 리네임 했어요. 리네임한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왜? 지금 직원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정보는 여기 있죠. 워건. 그래서 워건에서 hours가 있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나누기 연산에 나누기는 나누는 애, 나눠지는 애의 속성이 차집합만 있어야 되니까 ESN과 ESSN과 P&O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ours를 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냅니다. 요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나누기 한번 다시 가보죠. 나누기 한번 다시 가면 바로 조금 전에 배워서 쉬운데요.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 보면 여기서 A, B, 그러니까 R 나누기 S는 같은 애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다른 애만 나오죠. 결과로 나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hours를 뺀 거예요. 여기서 hours가 있었는데 hours가 있으면 이게 값이 헷갈리니까 딱 나눠지는 거를 정리해서 hours 빼고 여기서 1, 2를 같이 수행하는 요거에 P&O 나누는 값.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요거는 약속이라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갔죠? 예, 여기서 work-on에서 ESN P&O를 이게 나누는 애고요. 나눠지는 애. 그러면 이게 나누는 애.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EMP 프로젝트 요거 나누기 DP 5번에 있는 사람 나누면 그 결과가 SSM만 나누게 됩니다. 여기 P&O 같으니까 요 놈만 나오게 되죠. 결과로. 그래서 부서 5번이 수행하는 모든 과제를 최소 수행하는 직원이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지금 결과로 주민번호만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직원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직원을 찾기 위해서 내추럴 조인을 한 겁니다. 왜? SSN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쪽도 SSN, 이쪽도 SSN. 그래서 같은 주민번호를 갖춘 사람만 결과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나누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누어지는 애와 나누는 애의 속성만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이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추럴 조인 같은 걸 해서 해당 결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성이 스미스인 직원이 수행하거나, 이게 건하잖아요. 그럼 이게 오화예요. 성이 스미스인 직원이 부서장인, 그죠? 부서장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제 번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이 스미스인 직원이 수행하는 과제 번호나 성이 스미스인 직원이 부서장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제 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그걸 얘가 축약하느라고 좀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크게 요렇게 나뉘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보면 앞에 거 성이 스미스인 직원이 수행하는 거 먼저 하면 일단 직원의 성은 직원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테이블에서 우리가 앞에 여기 보면 성이 스미스인 직원 그러면 last name이 스미스인 직원을 찾아야죠. 그러면 주민번호가 나오고 그 사람이 수행하는 과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직원에서 성이 스미스인 사람을 찾아서 주민번호만 프로젝션해서 이렇게 성이 스미스인 사람의 주민번호. 성이 스미스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SSN인데 ESSN으로 리네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워건이 ESSN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추럴 조인을 하려고. 그죠? 워건의 ESSN과 스미스의 ESSN이 같으니까 내추럴 조인하면 스미스인 사람이 수행하는 레코드 투플만 결과로 나오게 되고 그 과제명만 프로젝트하면 성이 스미스인 사람이 수행하는 과제 번호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결과 하나 구한 거예요. 앞에 거. 요거 구한 거예요. 성이 스미스인 직원이 수행하는 과제 번호.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서장, 성이 스미스인 부서장이 인 부서가 관리하는 과제 번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서장과 부서 관계를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MGR SSN으로 결합했으니까 부서장인 것만 레코드 3개만 성공하겠죠. 그래서 부서장의 성, 부서의 번호 그것만 프로젝션해서 MGRS라는 임시 테이블, 결과 테이블, 중간 결과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만들고,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성이 스미스인 사람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무나 다 뽑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성이 스미스인 사람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 번호가 뽑히겠죠. 부서 번호와 성이 스미스인 사람 다 나오겠죠. 컬럼 2개짜리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부서가 관리하는 과제 번호. 그러면 결국은 성이 스미스인 사람의 부서 번호를 프로젝션 해서, 그래서 그 부서 번호, 성이 스미스인 사람이 부서장의 부서 번호와 프로젝트와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관리하는 과제 번호가 나올 거고, 그 관리하는 번호만 프로젝션 하면 성이 스미스인 사람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가 관리하는 과제 번호. 두 번째 게 나오죠. 그럼 두 개를 아까 구한 거와 두 번째 거를 유니언하면 요 Q4의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여기서 음미해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길이가 길으니까 순서가 다르거나 뭐 이런 연산자의 순서가 다르면서 정답을 뽑아내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케이스가. 왜냐하면 여기서 왜 조인 먼저 해요? 먼저 성이 스미스인 사람의 부서장을 찾아내고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되게 조합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결과가 맞으면 다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오늘 좀 지루해 뵐 수 있어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름 우리가 DB를 구축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할 건지. 자, 그 다음이 좀 이제 집계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들어가서 볼 겁니다. 네. 집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예제는 2명 이상의 가족을 갖는 직원. 2명 이상의 가족을 갖는 직원. 이걸 어떻게 이거 좀 걱정스럽죠? 우리 지금 관계형 DB 테이블에서 가족이 2명 이상인 직원을 찾아야 돼. 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요겁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실제로 DB에 저장된 건데, 가족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뭔가 가족 쪽에 가서 찾아야 될 것 같죠? 여기서 가족이 2명 이상인지 몇 명인지 가족의 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요거 집계 함수에서 요 주민번호, 직원의 주민번호로 그룹핑을 하면 동일한 직원의 가족들이 이렇게 그룹이 되죠. 그 다음에 요 파셜 키가 가족 이름이니까 동일 가족에는 동일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를 카운트하면 가족 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예. 요겁니다. 요게 지금 가족 테이블에서 ESSN 직원의 주민번호로 그룹핑해서 가족 이름을 카운트하면 그 결과를 직원 주민번호와 카운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직원의 가족 수가 T1에 있겠죠. T1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명 이상이니까 가족 수, 요 속성 이름 가족 수인 애가 2 이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셀렉트하면 T2가 되죠. 그러면 이 T2에는 2명 이상 가족을 갖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야. 여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T2와 직원을 내추럴 조인해요. 왜? 여기 지금 SSN이니까 직원도 SSN이잖아요. 속성 이름이 같아. 그냥 내추럴 조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명 이상의 직원을 갖는
주민번호끼리 결합이 되니까 그 직원의 이름이 프로젝션에서 결과를 뽑아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직원의 이름을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리에 표현된 정보가 릴레이션에 어느 릴레이션에 있고 그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소속 관계 DN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부서장 관계 뭐 이런, 이게 다 지금 나중에 보면요 릴레이션십 타입입니다. 이 조인이 어쨌거나 그거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결과적 검색 지리의 결론으로 보고 싶은 필드 속성들만 잘 나타나게 프로젝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집계 연산이고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거는 가족이 없는 직원의 이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가족이 없는 직원의 이름. 가족이 없는 직원의 이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모든 직원은 여기에 있죠. 모든 직원의 주민번호. 여기에 ESNS에 있는 주민번호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직원의 주민번호예요. 가족이 없다는 거는 이게 A셋이고 이게 B셋이면 모든 직원의 주민번호에서 가족이 있는 직원의 주민번호를 빼면 가족이 없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나오겠죠. 요 C. 그래서 차집합을 하면 됩니다. 차집합. 그거예요. 가족이 없는. 그러면 직원에서 주민번호 뽑아내면 모든 직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게 이제 모든 직원이고요. 직원의 주민번호. 그 다음에 가족, 이건 직원 테이블에서 꺼내는 거고, 가족 릴레이션에서 ESSN을 뽑아내면 가족이 있는 직원의 주민번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직원의 주민번호. 그래서 모든 직원의 주민번호에서 가족이 있는 주민번호를 빼면 이렇게 가족이 없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건 주민번호만 나온 거니까 여기선 이름을 원하니까, 그러면 얘도 SSN이죠. 지금 현재 요게 이렇게 해서 요쪽 이름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차집합은 SSN이니까 그냥 내추럴 조인 해도 되고요. 이게 헷갈리면 그냥 내추럴 조인 안 써도 돼요. EQ 조인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추럴 조인 썼냐 EQ 조인 썼냐 뭐 이런 거 구별 안 해요. 답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을 해서 결과로 이름을 보고 싶은 거니까 결과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네. 예, 요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의. 그래서 가족의 수가 적어도 한 명인 부서장의 이름을 알고 싶어. 자, 이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거 하나예요. 가족의 수가 적어도 한 명이다. 는 얘기는 적어도 한 명이가 한 명 이상일 수 있죠. 그럼 여기 어딘가 부서장의 주민번호가 있어야죠. 그럼 부서장의 주민번호는 이거잖아요. 이거랑 교집합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보면 부서에서 부서장의 주민번호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서 가족을 가진 직원의 주민번호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부서장이면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얘기는 인터섹션, 교집합,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되면 가족을 갖는 부서장이죠.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 그래서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또 직원 정보에 이름이 있으니 그걸 내추럴 조인을 해서 이름 필드만 꺼내내면 된다. 그래서 가족을 갖는 직원, 적어도 한 명인 직원, 뭐 가족이 2명 이상인 부서장의 이름,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제니까 이렇게 집합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알지브라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수학을 다 했습니다. 자, 혹시 관계대수학에 대해, 이거 아주 기본이고요. 이 정도가 우리가 왜 자연어 기반으로 검색을 하냐면, 일반인들이 DB에 있는 거를 머릿속에 원하는 정보가 자연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어를 DBMS가 아는 언어인 DDL, SQL이죠. SQL로 표현하기 바로 전에 대수학으로 한번 오거나이즈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이론이라.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면 나중에 DML, SQL 기반으로 할 땐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먼저 가리키고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